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어제 시험 본 108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나와 있고, 그리고 참 백데이터가 원래 확정 답안 발표 때 백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은 백데이터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그냥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실무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어제 시험 봤던 백데이터하고는 숫자들을 다를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자, 고성상사고요. 가방 등을 제조,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뭐 이래? 세무이급하는 것도 아닌데. 가방 등 제조 판매도 하고 부동산 임대업도 한대. 중소기업이고요. 23년 문제입니다. 자,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문제가 잘못됐거나 답이 잘못됐거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혹시 이의 신청할 게 있다면 3일 이내, 답안 발표 3일 이내니까 답안 발표가 어제 토요일날 시험 보자마자 했죠, 저녁 때. 그럼 1, 월, 화까지인가? 그 화요일 날까지 이의 신청하셔야 돼요. 요즘 그렇잖아요. 내가 틀리면 일단 하는 거지 뭐. 자,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자, 가봅시다. 1번 기초정보관리의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고, 자, 총 3문제죠. 3문제 10점. 총 3문제 10점이고, 그 중에 첫 번째 건 거래처 등록 메뉴 이용해서 신규 거래처 등록해라. 3점짜리. 자, 거래처 3천에 적으래요. 이런 건 거저먹기죠. 그냥 하는 거지 뭐. 냅다 하면 되죠.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저 문제지 좀 출력을 안 해놔가지고 저는 또 문제지를 띄워놓고 해야 돼요. 한쪽에다가 띄워놓고 해야 됩니다. 띄워놓을게요. 어디 갔니?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 거래처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고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자, 일반 거래처에서 밑에 가서 3,000번 그래 놓고 냅다 입력하면 되죠. 냅다 입력하면 되는데 뭐다냐? 가로 열고 쭉 가로 닫고 나우 전자. 그 다음에 거래처 유형 동시, 유형 세 번째 줄에 동시라고 써 있죠. 숫자로 3 또는 탭 치면 되고, 사업자 번호는 10881 13579, 그리고 대표자가 김나우, 그리고 업태는 제조, 종목은 전자제품, 그리고 주소는 밑에 보면 뭐라고 또 써있죠. 여기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는 생략해도 무방함이니까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생략할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안 적어야지. 여기는 적어야 되죠. 생략해도 무방함이니까 적든 말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자, 여기 이거 안 적고 여기다 바로 적어도 되죠. 그냥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한번 검색은 해봅시다. F2번 눌러서 문제 뭐라고 돼? 명달로 띄고 104 딱 치니까 나오나?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면 이걸로 치면 되죠. 모짜르트 홀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명달로 104만 나오면 돼. 이렇게 나머지 건들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없으니까 이걸로 끝. 냅두면 됩니다. 아니면 요거 우편번호 생략하고 여기다 문제에 써있는 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4 가로 열고 서초동 가로 닫고 끝. 이렇게 해도 됩니다. 끝. ESC 됐고, 자, 두 번째 이것도 거저먹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하시오. 3점. 계정 과목 퇴진연금 운용자산. 간혹 여기에 코드까지 주어져 있다면 진짜 감사한데 그건 없네요. 그러면은 자, 메뉴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만약에 문제에 코드가 있었다면 여기다 대고 냅다 코드를 딱 치면 되죠. 근데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컨트롤 F가 생각 안 나는 사람 F2번 누르고 좀 기다리면 되죠. F2번 누르고 기다리면 여기 나오고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아니고 단체 퇴직 어쩌고 나와. 한 번 더 엔터 치면은 바로 나왔네.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럼 ESC에서 닫게 나오고, 여기서 뭐 하랬죠? 대체적요. 위에가 현금적이고 밑에가 대체적이죠. 여기다가 번호 1번 적은 다음에 제조 관련 임직원 확정 급여형.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길은데 왜 이렇게 쓸 게 많아? 퇴직 연금 부담금 납입.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라고 하네. 앞에 제 필통이 가리고 있어도 잘 베이지가 않네요. 자, 넘어가요. 여기까지는 공짜인데 여기서 뭐 이신청이니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요거 뺑뺑이. 뺑뺑인가? 아닌가? 뭐야? 저도 이거 파일을 지금 열었어요. 뭐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원손이 이제 뺑뺑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문제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통은 원손 이제 뺑뺑이 해놓고 4점짜리인데 이거는 그게 아닌데 전기분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기업은행의 차입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의 장기 차입금으로 잘못 적었대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하고 거래처별 초기월을 수정, 삭제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문제가 다시 저도 넘겨놓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이거 이제 얘는 닫고 이제 ESC 닫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별 초기월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래. 먼저 재무상태표로 갑시다.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백데이터는 어제 시험 본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다 다른 건 다 보지 마시고 자 문제가 뭐가 잘못됐냐면 단기 차입금 적을 걸 장기 차입금 적었대. 그러면 여기 장기 차입금 돼 있는 걸 단기로 바꾸든가 아니면 밑에다가 단기 차입금 입력하고 장기 차입금을 이제 삭제하든가죠. 그냥 바꾸면 되지 뭐. 차입금하고 단기로 바꾸면 되지 뭐. 응? 거래 초기월 일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장기가 아니라 단기예요. 됐죠? 요건 됐어요. 그럼 닫고 그다음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자. 거래처별 초기월 들어가서 자 차입금 보니까 여기 삭제됐다는 얘기구나. 여기가 삭제됐네요.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장기로 돼 있던 걸 단기로 바꿔버렸어. 그랬더니 거래처별 초기월이 삭제돼 버린 거예요. 됐죠? 전기분 재무제표 맞죠? 아니면 이걸 장기 차입금을 놔두고 밑에다 단기 차입금을 새로 입력해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새로 입력했다면 여기에 단기 차입금이 뜨겠지. 근데 장기 차입금도 떠 있겠지. 근데 저는 아예 바꿔버렸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F2번 눌러서 차입금 중에 단기 차입금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오른쪽에다가 F2번 눌러서 기업은행이 맞는 건가? 기업은행 어디 갔니? 기업은행 걸 만들면 되죠. 금액 2천만 원 적어주면 되지. 됐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기 혹시 장기 차입금 있었다. 그러면 지워야죠.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써있냐? 결론은 마찬가지. 재무상태표에 단기 차입금을 입력이었고 저는 입력을 안 하고 어떻게 했죠? 장기를 단기로 바꿔버렸잖아요. 결과만 맞으면 되니까. 그 다음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단기 차입금에 기업은행을 입력하고 장기 차입금이 있으면 삭제죠. 빵원으로 바꾸거나 삭제하는 거. 근데 복잡하게 할 필요 있나?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샥 바꿔버리고 거래처별 초기월에서는 장기 차입금이 그냥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으니까 없으니까 단기 차입금만 잽싸게 입력해서 기업은행 입력해주면 됩니다. F2번 여기서는 F2번을 눌러야 되는 거죠. F2번을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고 ESC 나오면 됩니다. 또는 이건 뭐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단기 차입금 입력하고 장기 차입금 삭제해라.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월에 단기 차입금에 기업은행 입력하면 된다. 뭐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빵원으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삭제하는 게 원래는 맞겠죠, 그죠? 빵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삭제해버리는 게 깔끔합니다. 됐고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기초정보관리가 총 3문제에 10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드세요. 일단 먼 길 가야 되니까 드시고 가세요. 이런 거지. 10점을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고 헤매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 이래서 기초정보관리 끝났죠? 유튜브는 또 너무 길으면 또 잘 안 듣잖아요. 또 그나마 벌써 나간 사람도 있을게요. 일단 그래서 좀 잘라서 할 거예요. 잘라서. 그래서 기초정보까지 일단 하고요. 제일 중요한 일반 전표 입력은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